네, 빅데이터와 각종 여론조사에 담겨있는 민심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인데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며칠 전에 나온 여론조사 두 가지 결과가 있었는데 완전히 엇갈려요. 네, 두 조사 결과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네. 전국 2,505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5.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 대목에서 말이 빨라지죠. 항상. 읽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도 좀 잘 들어주십시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예. 잘한다는 긍정평가 45.5%, 예. 이 잘못한다는 부정평가 52.3%로 네,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층이 결집한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네, 예. 분석이 나왔었는데 예.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는 대통령 긍정평가가 39%로 내려간 결과였는데요. 네. 두 조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시됐는데 반대 결과입니다. 네. 이 한국갤럽은 이 자체 조사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04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6%. 자세한 사항은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질문을 또 잘 들어주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다릅니다. 네. 3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53%. 예. 직전 같은 조사 기간에 직전 조사보다 긍정이 내려갔습니다. 네. 30% 대통령 긍정평가 나왔는데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부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긍정만 다른 것이죠. 어허. 네, 아무튼 이렇게 엇갈리는 결과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그 원인을? 네,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이때 조금 전에 이제 질문 항목을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딱 주문을 하셨는데 질문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근데 질문도 이게 또 완전히 다르다고도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이게 요즘에 이러다 보니까 뭐 서초동으로 가나 광화문으로 가나 여론조사 전문들에게 조사 좀 똑바로 하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 너무 문매를 많이 맞아서 예. 빅했던 몸집이 스몰해졌습니다. 네. 별로 스몰해. 네. 네, 아무튼 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조사 설계의 차이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두 조사가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설계라고 하면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기, 예. 같은 조사 방법, 같은 질문, 예. 같은 보기로 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을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두 조사가 약간의 시기 차이도 있습니다. 네. 이 다른 조사 방법이기도 하고요. 질문의 보기도 다릅니다. 네. 또 표본 추출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 설계의 차이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같은 조사 기간에 같은 설계로 된 조사의 추이를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한 주만 보면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 3주, 4, 5주 정도 단위로 추세를 보는 것이 맞을 테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일종의 헤드라인 이펙트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헤드라인이라는 것은 일면 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면 뉴스가 응답자에게 어떤 뉴스가 일면 뉴스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응답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하루 이틀 차이라도 어떤 뉴스 이슈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느냐, 노출되었느냐. 조사 당일의 헤드라인이 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 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조사는 조국 전 장관 사퇴 뉴스가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시점인 반면에 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조사는 각종 신문에 이제 경제 관련 뉴스가 쏟아진 날입니다. 예.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 네. 한국경제 표류중, 서울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 이 각종 악재가 쏟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평가한 이유로 네. 경제정책 미흡이 이유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배종찬 소장이 두 여론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이 부정평가가 거의 똑같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부정평가는 거의 똑같은데 긍정평가에서 진폭이 이렇게 크다라는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층에서의 뭔가 어떤 이 동요, 그렇죠. 움직임이 상당히 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네. 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매우 잘하고 있는 편, 지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에이 잘하고 있는 편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종의 네. 우리가 기대가 완전히 불일치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이라도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저희가 봤고요. 네.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 빅데이터 분석 도구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우선 문 대통령을 검색으로 입력을 해봤더니 네. 기본적으로 지난 한 달간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감성과 부정 감성이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는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긍정 감성 또 지속적으로 부정 감성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슈 등으로 민감하게 이 문 대통령 빅데이터가 영향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네.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9월 28일, 네. 10월 3일, 10월 5일 어떤 날입니까? 집회가 있었던 때는 이 부정 감성이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예.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10월 14일 직후에는 이 문 대통령 부정 감성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리를 하자면?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여론은 유동적이다라고도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근데 그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앞서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를 하면 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유의미한 또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라는 검색어를 넣어본 결과 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바로 지난주 아니겠습니까?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이 긍부정이 엎치락 뒤치락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퇴 직후에는 빅데이터를 보면은 15일 긍부정 감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네. 16일과 17일은 부정 감성이 높은 편인데 18일에는 또 긍정 감성이 다시 높게 나타납니다. 네. 거의 하루 단위로 긍부정 감성이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여론조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빅데이터 상으로도 지난 한 주 동안 감성의 변화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네. 빅데이터 결과만으로 뭐 지난 한 주가 긍정적이었다 또는 부정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검색어를 문 대통령이 아니라 네. 그래서 문재인 또는 대통령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부분을 또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이 문 대통령으로 넣어봤더니 또 문재인으로 문 대통령으로 넣어봤었는데 문재인 이름으로 또 대통령으로 입력하면 결과에 약간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재인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좀 비판하거나 아, 그렇죠. 직함을 빼버리고. 그렇죠. 되게 예. 비난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다수 등장했다는 아, 것이고 예. 또 대통령으로 하면 문 대통령을 의미하는 경우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문 대통령을 직접 입력한 경우보다는 부정 감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판적 내용과 연동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네.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렸던 지난 한 주 동안 이 문재인을 입력하거나 대통령을 입력할 때도 빅데이터 긍정과 부정 감성은 요동치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두 검색어의 또 추세선도 거의 비슷한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관어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네, 문 대통령을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검색어로 분석을 해봤더니 예. 검찰이 가장 높은 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검찰과 관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네네.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또 이제 가장 연관성이 높은 인물은 이 조국 전 장관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 한 달 동안만 놓고 보면 어떤 다른 인물보다도 거의 등장하지도 않거니와 조국 전 장관이 가장 높은데 심지어는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조국 전 장관이 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체크 포인트는 네. 문재인 대통령 연관어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 많이 그러니까 사라질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사실은 요거가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봐도 좀 되지 짧게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연관에 보면 경제 관련 또는 북한 관련 연관에는 두드러지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또는 내년 총선까지는 현재로서는 검찰 개혁 과제가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 변수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